2편 요약. 샬롯테 로젤라이는 그날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자신의 혈통이 적힌 역사를 발견했다. 로젤라인 가문은 오래전 왕실과 혼인으로 이어진 외척 혈통이었고 왕위 계승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 계승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귀족 사회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샬롯테의 이름은 더 이상 조용한 작가로만 불릴 수 없게 된다. 한편 그녀의 책을 세상에 내보낸 루시앙 몽클레르는 가문 내부의 압박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랑과 가문,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왕실은 후계자가 없는 현실 앞에서 모든 혈통을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기록은 글이 아니라 운명이 되려 하고 있다. 3편. 만일 그 외척의 후손 중 적법한 혼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을 경우 그는 현 왕이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시 차기 왕세자로 책봉될 수 있다. 샬롯테는 책을 덮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전설도 소문도 아니었다. 법률 문서와 교회 기록, 왕실 인장이 함께 첨부된 공식 연대기였다. 그녀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 남성 혈통이 끊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가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다. 로젤라인 가문은 잊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용해진 혈통이었던 것이다. 샬롯테는 천천히 고서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가까운 곳에서 선명하게 덧붙여진 듯한 짧고 선명한 친히 쓴 선대왕의 필서를 발견했다. 이 혈통은 기록으로만 존재할 때 가장 안전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샬롯테는 깨달았다. 자신이 왜 늘 기록을 남기려 했는지, 왜 말보다 글을 선택했는지, 왜 가문이 침묵을 가풍으로 삼았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도서관의 창가로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샬롯테는 책을 품에 안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평온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날 샬롯테 로젤라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글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문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몽클레르 저택의 무도회장은 그날 밤 지나치게 밝았다. 샹들리에의 불빛은 금빛으로 쏟아졌고 음악은 벽과 천장을 타고 넘치듯 흘렀다. 덕망 있고 네로라 하는 귀족 가문의 여식들은 하나같이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걸치고 자신들의 가문과 젊음을 증명하듯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모였다. 루시앙 몽클레르. 춤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눈 인사가 오갔고 부채가 살짝 접혔다 펴졌으며 미묘한 미소들이 은근히 그를 향해 던져졌다. 그 미소들 속에는 기대와 계산 그리고 확신이 섞여 있었다. 루시앙은 그 기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가문의 아들이었고 오늘 밤의 무도회는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혼인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못해 몇 명의 처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고 형식적으로 음악에 맞춰 회전했다. 그의 동작은 흠잡을 데 없었고 미소도 예의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 눈부신 홀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단 한 사람, 샬롯테 로젤라인에게 자신의 시선과 생각이 끊임없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책을 들고 걷다 부딪혔던 그날, 도서관의 창가에서 나누던 조용한 대화들, 글을 읽으며 드러나던 그녀의 집중된 눈빛이 음악소리 사이로 자꾸 떠올랐다. 그것이 연민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인지 루시앙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이 지금의 자신을 가장 위험한 갈림길에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가문의 장남이었고 가문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부모는 그가 자신보다 더 높은 귀족 가문과 혼인하여 몽클레르의 이름을 더욱 단단히 세우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샬롯테는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
루시앙은 선뜻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잘못하면 그녀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었고 그녀를 귀족 사회의 호기심과 소문의 중심에 강제로 세워버릴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청혼하지 못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악이 바뀌고 또 다른 춤이 시작되었지만 루시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는 스스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홀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춤추는 인파 너머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자리처럼 비어있는 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샬롯테가 있었다면,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날 밤 루시앙 몽클레르는 화려한 무도회 한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문을 빛내는 선택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무도회가 끝나고 모두들 저마다의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뒤 몽클레르 저택에는 잔향처럼 긴장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루시앙은 부모 앞에 불려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고 어머니의 시선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무도회에서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 여식과 혼인해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존속이 걸린 일이다. 루시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결혼할 여인을 부모님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부모는 더 말하려 했으나 루시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저택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머리는 복잡했다. 그저 생각을 식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서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지는 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처럼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루시앙은 스스로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 시간에 그녀가 있을 리 없다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서가 사이 한 줄기 등불 아래에서 샬롯테 로젤라인이 책장을 고르고 있었다. 조용히 책등을 따라 손가락을 옮기는 모습,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제목을 읽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그녀를 발견한 순간 루시앙의 가슴은 벅차올라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뛰기 시작했다. 사랑과 연민, 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을 사랑한다. 이 여인 외에는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다가가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그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샬롯테 역시 그를 보았다. 그녀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도 없는 책장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갔다. 루시앙의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샬롯테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누가 보고 있을지, 이후 어떤 대가가 따를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입술이 맞닿았고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어 곧 억눌러 온 감정이 터지듯 깊어졌다. 도서관의 고요가 서서히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고 루시앙과 샬롯테는 서로의 숨결과 심장 뛰는 소리를 느끼며 조금 떨어져 앉았다. 루시앙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샬롯테의 손을 살며시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샬롯테, 오늘 당신을 다시 보고 당신을 느끼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감히 직접 당신에게 청혼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우리 가문이 이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겠어요? 샬롯테는 루시앙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루시앙,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오래,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루시앙은 숨을 고르며 샬롯테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 손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작은 떨림이 그가 지금 내린 결정을 확신으로 채워주었다. 그럼 약속합시다. 우리 함께 혼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로를 믿고 기다리기로. 샬롯테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약속해요, 루시앙.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저도 제 마음을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처음으로 완전히 함께라는 감각을 공유했다. 그들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세상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가문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창가로 비치는 달빛이 그들의 머리 위를 은은히 비추었다. 도서관의 책장 사이 수많은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보다 더 오래, 더 진실하게 기억될 순간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함께 맞서겠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루시앙과 샬롯테는 처음으로 함께 혼인을 결심하며 운명과 선택 앞에 단단히 서 있었다. 챕터 10. 샬롯테의 어머니는 편지를 읽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샬롯테,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왕이 직접 명령한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장입니다. 이번 연회에 불참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샬롯테는 잠시 숨을 고르고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도서관에 갔을 때에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고서 속 기록, 이웃나라 왕족의 공주였던 조상, 그리고 사촌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면 외척 혈통의 남자, 후손이 왕세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이번 연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샬롯테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왕과 왕비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연회에서 모든 왕족 혈통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보고될 겁니다. 샬롯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단순히 몰락한 소귀족의 딸이 아닌 왕족의 피가 흐르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왕실의 규칙은 명확했다. 여자는 아무리 왕족이라도 왕이 될 수 없고 왕위는 남자에게만 계승된다. 그러므로 이번 연회는 단순한 친족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결혼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혈통 보고와 계승 확인의 장이었다. 샬롯테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달빛이 비추는 거리처럼 이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운명도 조용하지만 단단히 빛나는 길 위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번 연회는 단순한 방문이나 사교적 자리가 아닌 자신과 가문의 역사가 새로 쓰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운명을 마주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샬롯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제 피할 수 없군요. 우리가 왕족의 혈통임을, 그리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가 왔어요. 샬롯테의 가문에 관한 소문은 바람처럼 귀족 사회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보잘것없고 몰락한 소귀족으로 여겨졌던 로젤라인 가문이 단번에 왕족 혈통을 지닌 집안으로 밝혀진 것이다. 귀족 사회의 남성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흥분과 계산을 동시에 느꼈다. 왕족 혈통의 여인과 혼인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손에 잡히는 듯 했다. 그 가운데에는 샬롯테와 그녀의 두 언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몰락한 집안의 딸들이라는 선입견은 이제 사라지고 왕실 혈통을 지닌 여인으로서의 가치는 단숨에 몇 단계 올라갔다. 그들 사이에서 경쟁과 다툼이 시작되었고 남자들은 황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기대하며 누가 샬롯테와 그녀의 언니들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몰래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곧 루시앙의 집안에도 전해졌다. 루시앙의 아버지는 예민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소식을 듣자마자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내가 도서관에서 도와주던 그 소녀, 책 출판을 도왔던 그 아이는 아직도 만나고 있나, 루시앙? 루시앙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단순한 관심을 묻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야심과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루시앙의 아버지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만약 루시앙이 샬롯테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만 태어난다면 몽클레르 가문은 왕족 혈통을 직접 이어받는 독보적 귀족 가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분, 왕족의 피가 흐르는 집안으로 가문의 미래는 한순간에 달라질 터였다. 그러나 루시앙은 속으로 알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샬롯테에게 향해 있었고 단순히 전략적 결혼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아버지의 질문 속에 담긴 기대와 압박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아버지. 변함없이 그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운명이 모두 담겨 있었다. 루시앙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단순히 가문의 야망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와 선택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2달 앞으로 다가온 왕족 가족 모임을 앞두고 샬롯테의 집안은 귀족 청년들의 방문으로 분주해졌다. 그들은 샬롯테와 두 언니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왔고 언니들은 손님을 맞으며 다양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느라 바빴다. 하지만 샬롯테의 마음은 이미 루시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의 관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루시앙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샬롯테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샬롯테, 너는 어째서 다른 귀족 청년들이 와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할 마음도 가지지 않는 것이냐? 샬롯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마침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는 루시앙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해왔어요. 저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흠칫 놀랐지만 곧 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샬롯테의 어머니는 루시앙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루시앙이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아버지는 내심 기뻤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왕족 혈통의 집안딸과 결혼할 기회를 얻은 것에 만족하며 흔쾌히 초대에 응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루시앙은 샬롯테의 집을 방문했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샬롯테의 어머니는 먼저 말을 꺼냈다. 루시앙, 제 딸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가요? 루시앙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샬롯테를 사랑하며 저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오세요. 허락을 받으면 샬롯테와 약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서로 부모님끼리 만나 결혼 날짜를 정하면 되겠군요. 루시앙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식사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가족과의 만남과 준비를 마음속으로 차분히 준비했다. 루시앙은 샬롯테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는 샬롯테와 그녀의 가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을 떠올리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샬롯테의 어머니는 친절하고 따뜻하며 두 언니 또한 차분하고 단정했다. 샬롯테 자신은 단아하고 절제된 기품이 있었고 왕족의 피가 흐르는 집안의 후손답게 작은 행동 하나에도 흠잡을 데 없는 고상함과 품격이 느껴졌다. 이제야 그녀의 기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다.
루시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샬롯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새삼 확인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포근한 밤 공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루시앙은 일찍 눈을 떴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응접실에는 부모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두 분은 아들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잔잔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루시앙을 살피고 있었다. 루시앙의 아버지는 잠시 아들의 동태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어제 샬롯테 집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다. 어제 샬롯테의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그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사랑이 없었지만 귀족과 귀족 사이의 결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역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내와 결혼했고 사랑이 없던 상태로 살아왔지만 가문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왔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닌 책임감과 가문의 명예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선택이길 바랐던 것이다. 그 집안은 어떠한가? 성품은? 기품은 있는가? 샬롯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루시앙은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샬롯테와 결혼하기를 희망합니다.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왕족이 아니라도 그저 그녀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들어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왕족이라는 것은 저에게 단지 형식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샬롯테와 함께라면 그녀가 제 딸을 낳는다고 해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가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루시앙의 부모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을 확인하며 속으로는 기쁘게 생각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신중했다. 그럼에도 루시앙의 단호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루시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샬롯테, 나는 반드시 너와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문을 빛내겠다.